며느리보다 딸이 더 피곤하다는 말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사람이 내 딸인데 요즘은 딸이 온다고 하면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조심조심 말을 고르면서도 정작 내 딸 앞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딸이 다녀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엄마 이건 또 뭐예요? 하더군요. 버리지 못한 반찬통들, 냉동실 꽉 찬 음식들. 엄마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요.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놔요?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히더군요.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며느리가 왔으면 참았을 말인데 딸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 오라고 했는데 막상 오고 나면 며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쁘면서도 피곤하고 반가우면서도 서운하고 사랑하는데도 상처받는 이 복잡한 감정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그 속의 숨은 심리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1. 딸은 손님이 아니라 감시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딸이 집에 오면 참 좋았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환해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이 오는 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특히 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딸의 역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딸은 그저 엄마 집에 와서 쉬고 투정 부리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딸은 어느 순간부터 친정 엄마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효심이고 사랑입니다. 엄마가 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딸들은 이제 엄마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약통을 점검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엄마, 이거 언제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엄마, 옷이 너무 많아요. 안 입는 건 버리세요. 엄마, 이거 너무 짜요. 염분 조절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딸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평생 해온 살림 방식, 평생 해온 음식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지적받으면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더 섭섭한 것은 딸이 시댁 가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냉장고를 함부로 열거나 음식에 대해 짜다고 지적하는 일은 드뭅니다. 관계가 조심스럽고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친정 엄마한테는 그런 필터가 없습니다. 엄마니까 괜찮겠지,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거침없이 말하고 더 직접적으로 간섭합니다. 결국 딸은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엄마에게는 간섭으로 들리고 딸은 걱정하는 건데 엄마에게는 감시로 느껴지는 겁니다. 딸 앞에서 긴장하게 되고 딸이 오기 전 미리 집안을 정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엄마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는 딸의 착각. 딸이 감시자가 된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딸이 친정 엄마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친정 엄마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댁에서 남편에게
직장에서 참아야 했던 감정들을 엄마 앞에서는 다 쏟아내도 괜찮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엄마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거라고, 절대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절대 못할 말들을 친정에서는 서슴없이 합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공손하게 대답하지만 친정 엄마 앞에서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시댁에서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지만 친정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면 딸은 시댁 스트레스, 남편 불만, 육아, 피로를 엄마에게 다 쏟아내고 후련해하지만 엄마는 그 무거운 감정들을 다 받아내느라 정서적으로 녹초가 됩니다. 또한 딸은 엄마를 무한지원센터로 여깁니다. 육아, 집안일, 심지어 경제적인 도움까지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속이 있어도 딸이 도움을 청하면 달려가 도와주지만 그 도움이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대신 또 다른 지적으로 돌아올 때 엄마는 무너집니다. 애가 저녁은 뭐 먹었어요? 목욕은 시켰어요? 엄마, 애가 감기 걸렸대요. 어제 뭐 했어요? 왜 그랬어요? 딸의 요청에는 엄마의 사정이 전혀 배려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은 엄마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가장 서운한 말입니다. 딸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엄마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엄마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모녀 관계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3. 조언하면 잔소리, 침묵하면 서운함의 딜레마. 엄마와 딸 사이에는 묘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말을 안 하면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딸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요. 그런 거 알아서 해요.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 때랑 다르다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힘들 때는 여전히 엄마가 위로와 조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된 욕구 사이에서 엄마는 갈팡질팡합니다. 딸에게 잔소리 취급을 당할 때 엄마는 내 경험과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하는 서러움이 쌓입니다. 반대로 딸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엄마가 말을 아끼면 딸은 엄마, 나한테 관심 없어요? 뭐라도 말 좀 해보세요. 라며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엄마와 딸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엄마는 딸이 몇 살이 되든 여전히 챙겨야 할 아이로 보고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이 역할 충돌이 계속되면서 엄마는 결국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떻게 말해도 잔소리가 되고 침묵하면 무관심이 되니까요. 이 혼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딸을 만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딸이 오면 기쁘지만 가고 나면 이틀은 아파 눕게 되는 정서적 피로 때문입니다. 4.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모녀 사이가 피곤해지는 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배려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로 덜 상처받고 덜 피곤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즉시 반응하지 않기, 감정 거리두기. 딸이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털어놓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거나 훈계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 내 말은 알겠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감정이 오르내리는 순간에는 대화보다 거리 두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도움 전 내 컨디션 점검하기, 자기 돌봄 우선. 딸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달려가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피곤하면 오늘은 내가 좀 힘들다.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의 한계를 알리는 것이 관계에 더 건강합니다. 3. 도와줄 때 조건을 명확히 하기, 기대치 관리. 손주를 봐주거나 금전적 도움을 줄 때 하루만, 이번 주까지만, 2일까지만처럼 기간과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세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가 아니라 엄마가 도와주는 만큼 고마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합니다. 4. 사생활 존중선을 정하는 겁니다. 경계 설정. 딸이 냉장고를 뒤지거나 가구를 바꾸려 하거나 생활 습관을 간섭할 때는 부드럽게 경계선을 알려주세요. 엄마도 내 방식이 있어. 고맙지만 여긴 내가 편한 공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의 예의를 가르치는 성숙한 본보기가 됩니다. 5. 대화를 점검식이 아닌 공감식으로 바꾸기, 방어심 줄이기. 밥 먹었니? 남편은 요즘 어때? 같은 점검형 질문 대신 오늘은 어땠어? 힘들었겠다. 요즘 내가 참 애쓴다. 엄마가 다 알아. 같은 공감형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딸이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6. 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 균형 잡기. 딸과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질수록 엄마의 삶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미, 친구 모임 같은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엄마가 스스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딸도 관계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경계, 적당한 예의. 이것이 바로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작가 앤드류 매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는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최소한의 거리다.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지쳐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조금씩 경계를 세우고 조금씩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딸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삶도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